기술 지원이나 보급이 필요한... 공주님, 인사는 다 끝나셨는지요? 충분해. 그럼 가시지요. 잘 있게, 아오이. 홍차, 맛있었어. 주인님의 쾌차를 빌겠네. 그쪽도 올바른 주인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섬기게 되길 빌지. 그래, 충고 고맙군. 늑장 부리지 마라, 방랑자. 그분이 우릴 기다리신다. 한시라도 빨리 그분이 왕림하실 곳으로 가자. 플레인 게이트를 나가면 우리가 탈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우릴 이 도시까지 데려왔던 그 배가 말이다. 비행적 말이군요. 정말 용이 주도한 차원종이네요. 조금만 더 참아, 이빈나. 끝이 머지 않았어. 파리왕과 만나고 나면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어요. 근데 비페라 씨, 그 커다란 상자는 뭐죠? 궁금한가? 신경 쓰이지만 무서워서 확인을 못하겠어요.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서 확인해보는 게 최선일 것 같아. 그러니 가보자. 가서 파리왕을 아련하는 거야. 조심해. 지금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면담. 이곳은 어디지? 여긴 독일의 사냥터지기 성이에요. 파리에서 만나셨던 사냥터지기 팀의 근거지인 곳이죠. 그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팀 말이군. 이런 곳에서 파리왕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거지? 이거 뜻밖의 손님들이 오셨군요. 김시환 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이빈나 의원님. 그리고 곁에 있는 분은 최근에 서류에서 본 적이 있네요. 혹시 네, 레비아 대원님의 동생분이세요. 트리스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저도 반갑습니다, 트리스 씨. 힐데가르트 기관의 김시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특무부대의 대장을 맡고 있죠. 그럼 이제 자기소개도 끝났으니 당신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김시환이에요. 날 체포하겠다고? 네, 일단 얌전히 계셔주시죠. 안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대원 여러분이 일제 사격을 가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런 무서운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해볼 테면 해보시게. 인간, 물러서지 않으면 뼈를 깎는 저주를 그대의 몸에 심어줄 것이야. 역시 전달받은 대로 흉흉한 차원종들을 대동하고 계시군요. 이거 이렇게 나오시면 점점 더 입장이 곤란해지실 텐데요. 사마르, 비페라. 잠깐 가만히 있어. 김시환 씨! 아니, 대장님이었죠? 김시환 대장님! 트리스 씨를 체포하시다뇨! 그게 무슨 소린가요? 지금 트리스 씨에겐 수배령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차원종들과 결탁해서 이빈나 요원님을 납치한 뒤 교단 세력이 점거한 신서울로 도주했다는 혐의로요. 정말 터무니없는 누명이네. 진실은 다른가 보죠? 하긴 우리 사정은 유니온 측이 정확히 알지 못하겠네요. 지금까지 여건이 안 돼서 설명도 못했고요. 어쩌면 교단 측이 트리스 씨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과장되게 정보를 퍼뜨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대장님, 통신장치를 빌려주세요. 제가 곧바로 힐데가르트 총장님께 연락을 드릴게요. 인간, 멋대로 굴지 마라. 각인을 발동시키기 전에 얌전히 있어라. 그쪽이야말로 멋대로 굴지 마시죠. 벌집이 되기 싫으시면. 그까짓 인간들의 무기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제 우리는 주인님께서 약속한 곳에 도착했다. 이 이상 눈치를 보며 움직일 필요는 없겠지. 마룡왕과 그 왕비님의 죽음을 초래한 인간들, 네 녀석들에게 끝없는 저주를 선사하마. 비페라,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텐데. 오 공주님, 언제까지 철부지처럼 구실 건지요? 인간들은 당신의 적입니다. 부모의 원수란 말입니다. 한편 내 언니의 친구들이자 날 태어나게 해준 은인들이기도 하지. 역시 첫째 공주님처럼 나쁜 물이 들고 마셨군요.
어서 주인님께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하지만 그 전에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인간들은 저주로 죽여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다들 일제 사격을 기다려주시게. 방랑자, 무슨 짓이냐? 왜 저들이 아니라 내게 칼을 겨누는 거지? 그대야말로 무슨 생각인가? 우리의 대의는 몰락한 일족의 부흥이었을 터. 공주님께 망발을 일삼고 의지를 거스르는 건 대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저버린 건 네 쪽이다. 일족의 부흥을 위해선 철저하고 강한 왕이 필요해. 지금의 공주님은 그렇지 않다. 범민으로 가득 찬 나약한 계집애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다. 또다시 망발을. 이상 멋대로 행동하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언동, 우리의 새로운 왕을 향한 배신 행위라 간주하겠다. 가증스러운 인간들, 가증스러운 방랑자. 두고 보자. 왕께 보고하고 돌아와 저주를. 경고는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리 봐도 인류에게 우호적인 것 같지 않고요. 이 녀석들, 올샤다. 선박? 공포 속에서 기다려라. 곧 너희 모두에게 죽음이 내려올 것이니 죽음과 함께 다시 돌아와 주마. 이런. 대원 여러분, 흩어져서 도주한 차원종을 수색해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쪽 차원종은 날 어떻게 하려는가? 우선은 인터뷰를 좀 하고 싶네요. 도무지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말이죠. 그거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장님과 화상통신을 연결해주세요. 관계자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해드릴 테니. 부디 그래 주시죠. 그래. 그러고 보면 여기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거지? 가능해요. 역시 언니분과 연락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오, 됐다고요? 지금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아. 하지만 어쨌든 유니온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긴 하셔야 할 겁니다. 언니 이외의 다른 사람이라면 괜찮아. 대기하고 있을 테니 필요하면 불러줘. 부디 다음에도 웃으며 헤어질 수 있길. 트리스 씨, 오랜만이네요. 사냥 터지기 팀의 파이 윈체스터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왜 그쪽이 날 호출한 거지? 틀림없이 언니나 다른 늑대계 팀의 누군가가 날 부를 줄 알았는데. 당신이 레비아 대원님과 대화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다른 늑대계 팀 멤버들도 어디까지나 레비아 대원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실 테고, 총장님은 지금 정신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클로저로 제가 선택됐습니다. 마침 지금 계신 그 성이 저희 팀의 거점이기도 하고요. 그랬구나. 패를 끼쳤네. 우선 상황은 이빈나 요원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수배령은 곧 해제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총장님께서 우려가 상당하십니다. 다음 작전의 핵심은 트리스 씨였으니까요. 물론 모든 걸 트리스 씨에게 맡길 의도는 없었습니다. 트리스 씨가 없는 상황도 고려해서 세운 작전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전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진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쪽 병력을 독일로 보내서 당신을 구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진지하게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금의 나는 제대로 영지를 생성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전력으로서의 가치는 없어. 날 구하려고 병력을 투입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해. 총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요. 레비아 대원님이 크게 반발하긴 하셨지만 언니, 정말 레비아 대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야. 물론 이 여정은 내 의지로 시작된 여정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 여정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 어쩌면 영지 생성도 가능하게 될지 몰라. 근거는 있나요? 없어. 하지만 어차피 영지 생성을 쓰지 못하는 나는
그쪽에 있어서 쓸모가 없잖아? 그럴 바에는 도박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어쨌든 트리스 씨의 의사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단독 행동을 계속 하시고 싶으시던 거군요.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해지면 다시 호출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하죠. 하지만 다음엔 꼭 직접 전해주세요. 동생을 걱정하는 언니의 심경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왔어? 헤이, 드래곤걸. 끝냈어. 그쪽도 감청하느라 수고 많았어. 플리즈, 이해해. 그보다도 내 이름은 신서울지부 소속이었지만 선우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야. 언니와 함께 작전을 한 적도 있다는 라이더지? 네 오토바이는 일반인이 타면 뼈와 살이 분리될 정도로 빨리 달린다고 들었어. 굿, 레비아는 앞으로 이쪽도 잘 부탁할게. 그럼 나 말고 왔어? 라니, 수고했어. 뒷일은 내게 맡겨. 그래, 형. 저 사람 오토바이 위에 축 늘어졌는데 괜찮은 거야? 늘 저러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보다도 트리스 씨, 이빈나 요원님이 지난 사정을 모두 총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상황을 들었고요. 아울러 당신 자신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걸 종합해서 곧 총장님이 판단을 내리실 거예요. 지금은 그분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때까지는 우리와 함께 잠시 대기해 주시죠. 알았어. 그런데 비페라의 행방은 확인된 거야? 유감스럽게도 아직입니다. 이빈나 요원님께 각인을 새기고 조종하려 하더니 용서할 수 없는 차원종이네요. 지금 저희 대원들이 성 내부를 수색하는 중입니다. 유하나 씨와 카밀라 씨가 다른 작전 때문에 빠진 건 아쉽지만 병대 대원들 일부를 양도받아 둔 게 그나마 다행이군요. 아울러 냄새를 잘 맡는 그 친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냄새를 잘 맡는 친구? 네. 조금 특이한 친구인데 차원 재난경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래도 비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군요. 성의 저녁에 차원종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긋하게 연구에 몰두할 시간 따윈 없었군요. 죄송하지만 트리스 씨, 저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무부대의 대원들이 여럿 있긴 하지만 아직 피로가 가신 상황이 아니에요. 남극에서 이곳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게다가 큰 전력인 유하나 씨와 카밀라 씨가 없기도 하고요.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어. 저 차원종의 출현은 틀림없이 나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야. 도와줄게. 다녀오면 충분히 칭찬해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작전 중에 말하는 개 모습의 차원종을 만나면 그자는 적이 아닙니다. 말하는 개? 쓰다듬어주면 좋아하니 참고해 주시길. 굿럭, 드래곤걸. 감당할 수 있겠어? 혹시 이 차원종들 그 파리왕의 부하들인 걸까? 무턱대고 베어버리면 파리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못난 자식들이 분수에도 맞지 않은 일을 벌이려 했었지. 자아가 남아있는 인간을 숙주로 부화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이를 그르칠 수밖에. 처음부터 그릇이 미치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그릇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이라 자기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그 왕도 그다지 좋은 지도자는 아닌 것 같네. 뭐 그래도 일단 만나보긴 할 생각이니 너희들 순순히 물러난다면 배지 않겠어. 그러니 싫다는 거지? 좋아. 그럼 나도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겠지. 더 큰 힘을! 찢어져! 소환! 용이 지배할 거야. 발동! 이 영 정복하겠어. 그럼 다음 영지로 향해 볼까?
증거가 보였어. 바람이 불 걸. 저기 있는 곳? 우는 소리는 하기 싫지만 슬슬 힘에 부치는군. 말하는 개. 처음 보는 얼굴이군. 넌 누구지? 트리스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김시원한테서 말하는 개가 우리 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편 맞아? 쓰다듬어주면 좋아? 우리 편도 맞고 쓰다듬어주면 좋기도 하다. 하지만 걔는 아니다. 나는 내부 차원의 짐승과 차원종의 유전자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존재. 합성 차원수인 빅터다. 인연이 있어서 사냥 터지기 팀의 집을 지키게 되었지. 사냥 터지기 팀을 안다면 늑대계 팀도 알아? 나는 그 팀 소속인 레비아 언니의 동생이야. 레비아의 동생이라고? 확실히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군. 좀 더 느긋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싶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군. 그건 보면 알아. 걱정 마. 내가 상대해 줄 테니. 그가 든든하군. 그럼 함께 가보자. 이 성은 내 친구들의 집.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 언니와는 다르게 저돌적이고 단호하군. 그럼 나도 그 성향에 맞추어서 차원종을 네 쪽으로 몰겠다. 좋아. 그럼 그 순간 내가 차원종을 베겠어. 트리스, 지금이다. 성공이다. 훌륭한 팀워크였어. 그래. 잘했어, 빅터. 쓰다듬는 게 능숙하군. 방심하면 벌러덩 넘어질 것 같다. 너도 귀엽군. 방심하면 얼굴에 긴장이 풀어질 것 같아. 피차 방심하지 말기로 하지. 선을 잘 지켜보자. 그래. 그러자. 내 눈을 봐. 데카시 우디 사마르 공주님 다녀오셨군요. 트리스 씨, 수고하셨습니다. 둘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가볍게 환담을 나누던 중이었죠. 환담이라기보단 취조에 가까운 느낌이었네만. 너무 나무라지 마시죠. 규정대로라면 사방에서 총구를 겨누며 진행했어야 했어요. 최대한 배려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방에서 총구를 겨눠도 날 막진 못해. 자네도 그걸 인지해 줬으면 하는군. 둘 다 노려보는 건 그쯤에도. 사마르, 네 뜻을 저버리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막 소환된 차원종들을 베고 오는 참이야. 아무래도 내가 만나야 한다던 그자의 수하들 같았어. 그건 다소 곤란하군요. 향후 아련하게 될 뿐의 수하들을 배시다니. 하지만 먼저 덤빈 것은 그쪽이야. 그냥 당하는 편이 맞았던 걸까? 너도 비페라처럼 내가 무조건 그 왕에게 복종하길 바라는 거야? 아니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저쪽이 먼저 덤벼왔다면 상대하는 것이 맞겠지요. 앞으로도 공주님의 위용 마음껏 뽐내십시오. 과연 그게 당신의 스탠스군요. 비페라와는 달리 교섭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네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게 인간. 나 또한 인간에게 원한이 있는 것 분명하니. 그런데 공주님, 거기 있는 자는 누구지요? 공주님의 발치에 있는 그자 말입니다. 공주님의 발목에 얼굴을 비벼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공주님도 계속 그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시는군요. 신경 쓸 거 없어. 그보다도 소기가 늦었네. 빅터라고 한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사마르. 기이한 냄새가 난다 싶더니만 성의 안뜰에 차원종이 있었군. 노쇠했지만 그만한 연륜이 느껴져. 그쪽이야말로 기이한 존재로군. 이름 없는 군단의 일원. 이라고 하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이 기배 뭔가가 섞여 있는 듯한데. 내 이름은 빅터. 너희가 참모장이라고 불렀던 애쉬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
이쪽 차원의 짐승과 차원 중의 유전자 합성으로 만들어졌지. 과연 참모장의 변덕으로 태어난 존재인가? 애쉬. 언니의 작전 기록에 나온 그 차원종 말이지? 인간형이면서 더스트라는 누나를 가진. 잘 알고 있군. 아, 이거 참. 성의 인간이 아닌 분들이 많이도 모이셨군요. 이런 일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인간이 아닌 자. 인간과 우리의 차이는 과연 뭘까? 단순히 태어난 환경이 다르다는 것 말고도 다른 점이 있을까? 흥미롭고도 어려운 질문이군요. 인간이나 군단의 구성은 모두 위대한 의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용의 일족은 태초에 어미로부터 비롯된 존재들입니다만 어미께서 유폐된 이후로 태어난 일족에겐 위대한 의지의 숨결이 들어가 있죠. 사실상 우리 또한 위대한 의지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게 된 겁니다. 저 같은 늙은이의 안에도 그 숨결이 어려 있다고 하지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 위대한 의지는 인간과 차원종을 아예 다른 개념을 가지고 각자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혜의 열매나 생명의 열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자들도 있는 듯 합니다만 흔히 인간 쪽에 지혜가 있고 차원종 쪽에 생명이 있다고들 하더군요. 지혜와 생명. 하지만 아버지도 지혜로운 용이라고 불렸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차원종이면서 지혜를 가진 게 아닐까? 그랬지요. 그래서 다소 수수께끼입니다만 이 늙은 몸이 생각하기로 지혜와 생명이란 단순히 단어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나는 인간도 차원종도 아닌 존재야. 지혜도 생명도 없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내게는 더 나은 길로 가려는 지혜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살아서 의지를 관철하려는 생명 또한 존재하지. 아마도 위대한 의지가 말하는 지혜와 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다. 결국 명확한 답을 아는 건 위대한 의지 본인뿐이라는 거야? 결국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우리가 왜 싸우는지 모른다는 뜻이군요. 그 말은 곧 위대한 의지란 신은 자신의 목적이나 성향도 밝히지 않은 채 피조물인 우리에게 싸움을 강요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런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신이든 뭐든 맞서 싸울 거예요. 어쩌면 그런 자세야말로 지혜라는 걸지도 모르겠군. 자신의 창조주마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흥미로운 환담이었지만 이 이상은 어렵겠군요. 트리스 씨, 죄송하지만 계속 출동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빅터 씨는 이번엔 다른 쪽을 맡아주세요. 두 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마르 씨는 좀 더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여러모로 궁금한 게 많아서요. 뜻대로 하시게. 그것이 공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그럼 어서 오세요. 순조롭게 차원종을 처치해 주시고 계시는군요. 적절한 시기에 와주셔서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차원종 습격도 일단은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으니 잠시 숨 좀 돌리시죠. 그러는 김에 저와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고요. 면담 신청인가요? 사실 저와 힐데가르트 기관의 요원들도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참입니다. 오자마자 갑자기 비행정과 당신들이 나타났고 그 직후 차원종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비페라는 왜 이곳으로 당신을 데려온 걸까요? 지금 이곳엔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는데 말이죠. 물론 사냥터지기 팀의 거점이고 연구시설도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보긴 어려워요. 고위급 차원종이 노릴 만한 것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곳인 건지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곳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참고로 물어볼게. 김시환, 너와 네 동료들은 왜 여기로 온 거야? 저희는 얼마 전까지 남극에서 작전을 수행했어요. 그곳에서 큰 작전이 있었다는 건 언니분께 들으셨을 테죠? 우리는 그 이후로도 사후 처리를 위해 좀 더 남아 있었어요.
얼마 전에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죠. 생각 같아선 곧장 신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총장님이 조금은 휴식을 취해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후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상황에 따라서 후발대로 참가하라고 하시면서요. 신서울이 힘든 상황에서 도저히 쉴 마음이 안 들긴 했지만 대원들이 지쳐있던 것도 사실이어서 받아들였습니다. 뭐 겸사겸사 한 가지 비밀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고요. 비밀 임무? 내용이 궁금하셔도 묻지 말아주세요. 대답해드릴 수 없거든요. 말 그대로 비밀 임무니까요. 그 비밀 임무라는 게 어쩌면 내가 여기로 유인된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지 몰라. 글쎄요. 지금으로선 연관성이 잘 떠오르지 않긴 하네요.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긴 할 것 같군요. 총장님께 임무 내용을 공유해도 좋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니에요. 그럼 전 총장님께 잠시. 이빈나 요원님한테 호출이 왔군요. 트리스 씨가 나가 계신 동안 정찰 드론으로 성내 상황을 확인하시던데 비피라의 행방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신경 쓰이는 게 발견되지는 않았는지 뭔가 진전이 있어서 호출을 한 것 같으니 한번 같이 가보시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에게도 그랬나요? 상담하실 두 분 잘 오셨어요. 드론을 띄워서 성 안의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수신한 영상을 녹화한 건데요. 이건 비페라군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연구원인 것 같은데요? 차원종 출현 상황이라 모든 연구원이 대피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비페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연구원이라. 단순한 연구원이 아닌 게 분명해. 동감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영상은 없나요? 죄송해요. 이게 한계였어요. 보세요. 우리가 감시하는 걸 비페라가 눈치채서. 번쩍하고는 영상이 끝나버렸어. 비페라가 드론을 파괴한 모양이야. 그래도 함께 있던 연구원의 얼굴 이미지는 확보했어요. 지금 AI를 통해 보정을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정이 끝난 모양이에요. 이걸 보세요. 금발에 안경을 쓴 여성이군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내라 이빈나. 생각. 기억났어? 누군데? 이분의 이름은 마리아. 한때 사냥 터지기 팀의 전담 연구원이었던 분이에요. 찾아와 주셔서 이빈나 요원님, 지금 마리아라고 했나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이전에 봤던 사냥 터지기 성의 자료에 저분의 얼굴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폴더 어딘가에. 찾았다. 자요. 이게 그때의 자료예요. 과연 AI가 보정한 것과 거의 동일한 얼굴이군요. 이걸로 특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마리아란 연구원은 어떤 사람이죠? 직접 만나뵌 적은 없어요. 다만 미하엘 전임 총장 휘하에서 닥터 호프만이나 닥터 브리지스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격한 실험을 자행했다고 하고요. 호프만과 브리지스톤, 흉흉한 부부의 이름이 튀어나왔네요. 이쪽도 그에 못지않게 흉흉한 연구자일 것 같군요. 과연 유니온 측에서도 일찌감치 이 연구원에게 수비령을 내렸군요. 전임 총장이 벌인 비인도적인 연구의 주요 참고인으로요. 우리 입장에선 흉악한 범죄자라고 인식해도 괜찮을 것 같군요. 그런 범죄자가 비페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군. 그리고 마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차원종들이 나타났고요. 트리스 씨, 부탁드릴게요. 드론이 촬영했던 장소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가급적 말로 설득해서 데려와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게 어려우시면... 무력으로 제압해도 된다는 거지? 알았어. 부디 살살 해주시죠. 우리 꼭 다른 클로저들에게로 돌아가요. 간다. 크리스 씨! 마리아 씨가 있던 연구실은 그쪽 방향이에요. 현재 그 통로를 제외한 다른 통로는 모두 봉쇄됐어요. 그대로 쭉 가시면 반드시 마리아 씨와 마주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이빈나. 기다리고 있어. 꼭 그 여자를 데리고 돌아갈 테니까. 깨지겠어.
뭔가가 보였어. 참, 소환! 바람이 불 거야. 가겠어. 활동. 가창 소환. 찢어져. 더 큰 힘을 이 영역 정복하겠어. 마무리. 거기 있는 당신이 마리아야?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걸 보면 그쪽 그룹에도 내가 있는 게 알려졌나 보군. 네가 트리스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왔네. 미안하지만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 준비가 안 끝났다고? 널 데려온 차원종한테 아무 설명도 못 들은 거야?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일단 나와 함께 지상으로 가자.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아직은 움직일 수 없어. 이 녀석의 조정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 차원종이 뭘 어쨌다는 거지? 이 개체는 테임플라이. 닥터 호프만 부부가 남기고 간 유산이지. 이 합성 차원종의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부를게. 그때 찾아오도록 해. 기껏 소환한 차원종을 처치하는 것도 그만뒀으면 해. 조용한 연관경을 조성하려고 한 거였는데 말이야. 고작 그런 이유로 차원종을 불러들였던 거야? 역시 넌 데려가야겠어. 저항하겠다면 억지로라도. 그건 안 됩니다. 이 목소린 공주님, 마리아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진 제가 마리아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셔서 인간들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괜한 짓은 하지 말라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절 쓰러뜨리고 뜻을 관철해 보시겠습니까? 이젠 노골적으로 내게 저기를 드러내는 것 같군. 그분을 아련하시기 전에 약간 예절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싸움은 피하지 않겠어. 각오해, 비페라. 오십시오, 공주님. 바람이 불 거야. 잡아줄게. 공포의 마안이 통하지 않아? 아니요, 통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방어의 마법이 있으니 그 정도만으로는 저를 옥죄실 수 없나이다. 하지만 이전에 파리에서 싸웠을 땐 이 정도의 강함이 아니었어. 그러고 보면 그때의 넌 분신이라고 했지? 그럼 지금의 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몸은 틀림없는 저의 본체. 지금 공주님의 기량으로 절 쓰러뜨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 뼈저리게 느꼈어. 이만 물러날게.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널 꺾어 보이겠어. 예절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환영하지요. 너희도 잘 싸웠어. 그 투지. 그럼 김시환이에요. 돌아오셨군요. 비페라가 얌전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트리스 씨를 방해했군요. 그리고 나는 패배하고 말았지. 미안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어. 아니요.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왔으니 대응책을 생각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길데가르트 총장님이 트리스 씨의 처우를 어떻게 할지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공유해드리죠. 김시환이에요. 일단 특무부대의 대장이죠. 길데가르트 총장님의 판단을 들려드리죠. 트리스 씨, 총장님은 당신을
전쟁 포로로 규정하셨어요. 차원종 측의 유력 인사지만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디 면담 힐데가르트리스 씨 차원종 포로이기 그런 결론에 입각해서 당신을 구출하고 확보해서 인천으로 데려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고요. 그 임무를 하달받은 건 두 분의 클로저 요원님이세요. 베로니카 요원님 그리고 흑지수 요원님. 파리에 계신 두 분이 곧 당신을 데리러 이곳으로 올 거예요. 당신을 구출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둘 말이군. 하지만 곧바로 움직이긴 어려우신 것 같더군요. 우선은 이곳에서 대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인간들 입장에선 타당한 결론이긴 하네. 납득이 가시나요? 불만이 없는 건 아니야. 난 전쟁에 진 적이 없어. 포로가 된 적도 없고. 게다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건 마음에 안 들어. 그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입장만 아니었어도 당신 쪽을 지지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 이해해주세요. 알고 있어. 일단은 좀 쉬시죠. 거듭된 출동으로 지치셨을 테니. 마리아의 연구실은 다른 대원분들께 포위해두도록 지시했습니다. 부디 다음에도 웃으며 헤어질 수 있길. 이번에도 라니가 함께라니 옛날 생각이 자꾸 나네요. 반드시 지켜야 해. 늑대의 팀을 위해서라도. 이용의 또 다른 딸,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군요. 이용의 또 다른 딸,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군요. 반드시 지켜야 해. 늑대의 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해. 늑대의 팀을 위해서라도. 이용의 또 다른 딸,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군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도울 수 있는 건 돕지. 공주님, 일어나십시오. 이런... 잠깐 졸았네. 여기 온 이후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으니까요. 생각 같아선 계속 주무시도록 놔두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 말은 설마...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분께서 준비가 되셨다는 비페라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함께 가시지요. 그분을 아련하기 위해. 내 이름은 빅터. 김시환, 상황이 발생했다. 트리스와 사마르가 움직였다. 멀찌감치해서 냄새만으로 감시하고 있었는데 냄새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 때가 온 모양이군요. 네 말대로 우선은 보고부터 했지만 곧바로 추적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유인책일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빅터 씨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트리스 씨나 사마르 씨는 지금 스탠스가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조금 전에 트리스 씨한테 당신에게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운이 좋다면 이대로 우리 편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낙관적인 관측만 하는 건 위험하겠죠. 만일 저들 중 한 명이라도 적으로 돌아선다면 빅터 씨가 우리 측에 계셔야 그나마 대응책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책임이 무겁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방침은 뭐지? 움직임을 억지로 막거나 상황에 개입하면 오히려 우리 측에게 반감을 가질 공산이 커요. 보충 전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드론을 보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죠. 만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지? 빅터 씨와 대원 여러분께 대응을 지시해서 시간을 벌어야겠죠. 그런 다음 곧 도착할 두 클로저 요원님께 강제 포획을 요청하고요. 정말 생각하기 싫은 미래네요. 부디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고뇌한 다음 네 의지로 선택해라. 거기에 의미가 있다. 감당할 수 함께 있겠어? 가시지요. 마리아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라는 건 파리왕이겠지?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제안을 들어보시지요. 그래, 알았어. 공포가 보였어. 가스찬, 소화치, 마마, 얏! 깨지겠어. 이 영, 정복하겠어. 잡아줄게. 가스찬, 소화치. 맞춰주겠어. 바람이 불 거야. 내 눈을 봐. 간다. 공포가 보였어. 하늘 끝을 가자. 배야 넘기겠어. 왔군. 마침 준비가 끝났어. 이건 정말로 조잡한 육체로군. 하지만 연동 자체는 되는 것 같아. 그 목소린 파리왕. 잘 왔다. 용의 딸이여. 내 진짜 몸을 대신할 대체품을 이 인간 연구자에게 부탁했지. 그렇다곤 해도 지나치게 조잡한 육체야. 그쪽이 억지를 부린 탓이야. 진짜가 준비되기도 전에 트리스와 직접 만나고 싶다니. 그나마 연동하기 쉬운 육체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불평은 하지 말아줬으면 해. 널 이 땅에 강림시킬 진짜 쪽도 성실하게 준비 중이니까. 농담이 과했나 보군.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네 노력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 오히려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군. 수고 많았다, 이 인간. 나는 그저 선배들의 유지를 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선배들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고 싶을 뿐이고. 그것이 과학의 발전이란 거니까. 재미있군. 원한다면 기계 왕에게 자리를 주선해줄 수도 있는데. 기계형 차원종으로 재탄생. 그것도 흥미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눈앞의 일이 먼저야.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도록 해. 연동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 그렇지, 용의 딸이여. 이제 내 제안을 말하겠다. 나의 수양딸이 될 의향은 없는가? 수영딸? 내게는 후견인이 되어줄 자가 없다. 마령 군단은 몰락하여 이미 주인을 잃었지. 그리고 내 자식들은 하나같이 쓸모없는 것들뿐. 너와 내가 함께 부녀의 연을 맺는다면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늙은 용은 나의 스승이자 후원자였던 분. 나도 그때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널 통해 갚고 싶구나. 그랬군. 사마르, 넌 이 제안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날 여태까지 데려온 거였어. 그렇습니다. 공주님께는 후원자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공주님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기에 파리왕의 따님이 되신다면 공주님께서 원하는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몰락한 마룡 군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파리왕, 왜 하필 날 딸로 삼으려고 하는 거지? 그야 물론 네가 가장 지혜로웠던 마룡왕의 딸이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혈기 넘치던 나는
마룡 왕에게 감히 도전했었다. 그 결과는 뼈저린 패배였지. 그러나 마룡 왕께서는 패배한 내 목숨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혈기를 칭찬하며 연회를 베푸셨다. 그분과의 연회는 참으로 좋았지. 내가 섭식보다도 환담을 즐긴 것, 그분과의 자리가 유일했을 거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없다. 인간들에게 석패하고 그 뜻도 저물어버렸어. 오래도록 나는 그분의 죽음을 애도했다. 게다가 그 뒤를 이은 왕은 마룡왕의 그릇에 미치지 못하는 애송이었어. 결국 무모하게 인간들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했고 용의 일족은 뿔뿔이 흩어져 방황하게 됐지. 나는 그 사실에 늘 안타까움을 느껴왔다. 내가 존경하던 용이 읽어놓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서 말. 그러나 네가 태어난 순간 나는 내게서 마룡왕의 면모를 봤다. 내게 잠재된 가능성은 틀림없이 마룡왕의 일을 법한 것이었어. 이에 너를 내 딸로 삼고 그분이 내게 내려주셨던 지혜를 나 또한 너에게 전수하고 싶어졌던 것이다. 이 모든 마음은 나의 꾸밈없는 진심이니 나의 딸이 되어라. 용의 딸이여. 그래서 부디 나로 하여금 오랜 스승이자 벗이었던 그분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다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겠어? 물론 줘야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기다리는 동안 용을 쓰러뜨렸던 인간 강자들과 겨뤄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 근처에는 그 같은 강자가 없는 모양이군. 그럼 전투를 대신하여 만찬을 즐기도록 하지. 어디 이 몸으로 고기를 먹으면 어떤 맛이 느껴질까? 참으로 기대가 되는군. 그럼 수고. 면담 트리스 씨 그리고 사마르 씨, 죄송하지만 상황은 저희도 보고 있었습니다. 고위급 차원종과의 접촉,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었군요. 파리왕이라. 우릴 무력으로 말릴 생각인가? 그런 거라면 상대해 줌세. 아니, 관두죠. 여러분과 대적할 전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어디까지나 제안을 받은 상황에 불과해요. 트리스 씨는 아직 어느 쪽 편을 들지 선택을 하지 않으셨죠. 곧장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시점에서 구금할 명분이 저희에게 있긴 하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군.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단의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트리스 씨,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빌겠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면담 신청인가요? 김시환도 자리를 비켜줬으니 사마르, 네 의견을 듣고 싶어. 내가 어떻게 판단했으면 좋겠어? 역시 파리왕의 딸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아련 때 모두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입을 다문 채 공주님이 내리시는 답을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공주님께 이 선택지를 제시한 순간 제 일은 끝난 겁니다. 판단은 오롯이 공주님이 내리실 문제지요. 그리고 공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우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어. 잠시 실례할게. 인간들에게 의견을 구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은 일족의 원수입니다. 틀림없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들은 일족의 원수지만 나의 은인들이기도 해. 그들에게는 나를 설득할 명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게 해줘.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행운을 빌죠.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트리스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파리왕과 함께하는 길을 택한다고 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야 물론 말릴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말리진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선택하는 건 트리스 씨의 몫이니까요. 인간들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건 알아.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사악한 면도 품고 있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언니는 목에 그 가증스러운 걸 차게 됐고 언제 내 목에도 그게 채워질지 모르는 일이야. 인간들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것보단 파리왕을 후원자로 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 트리스 씨. 하지만 아시잖아요. 파리왕 쪽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걸. 맞아. 하지만 적어도 날 따르는 세력을 만들 순 있을 거야. 확실한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아무것도 없다뇨. 그렇지 않아요. 못 믿어오시겠지만 제가 있잖아요. 전담 관리요원인 제가요. 이빈나, 넌 내 세력이 아니야. 넌 내 가장 중요한 여정을 함께 해줬잖아. 넌 내 친구야. 네. 저도 트리스 씨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트리스 씨의 친구로 있고 싶어요. 저쪽으로 가버리신다면 그건 어렵게 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트리스 씨와의 싸움엔 가담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와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친구의 의견 잘 들었어. 고마워. 모든 결정을 내린 다음 다시 찾아올게. 마지막까지 트리스 씨와 함께하고 싶어. 달리고 싶어져. 고위급 차원주. 놀랍게도 해당 개체에겐 이미 인식명이 있더군요. 과거 외부 차원에 다녀온 클로저 팀이 목격했다는 파리왕과 동일 개체로 추정됩니다. 베일제부브. 그게 당시 붙여졌던 인식명입니다. 이제부터 해당 개체를 그렇게 부르도록 하죠. 결정은 내리셨나요, 트리스 씨? 베일제부브의 제안에 따르실 건가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중이야. 두 사람의 의견은 어때? 뭐 인간의 일원이자 전직 클로저로서는 당연히 인간과 함께 해달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지만 인간들은 당신을 어떻게 이용할지 몰라요. 실제로 총장님은 지금 신서울 탈환 작전에 당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요. 그리고 당신이 곁을 떠나자 당신을 전쟁 포로로 간주한다면서 이동의 자유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지침까지 내렸고요. 형... 알아. 하지만 해야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트리스 씨, 제 생각으로는요. 한 지성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란 곧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요. 당신의 언니, 그리고 그 언니가 속했던 팀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죠. 어떤 선택을 하든 전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제 자유의지로요. 그러니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해보시죠. 달리고 싶어져. 스톱은 시완이 형. 이 정도는 위헌 발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러면... 그건 좀 봐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서. 드래곤걸.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 선택한 네가 적이 덱츠올. 그래. 그거 기대되네. 답변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 마음에 새기고 선택에 참고할게. 뭐야 라니. 결국 너도 나랑 비슷한 말을 하잖아. 자유의지를 중시하라는 말을. 좀 다르고. 그 이상은 말하지 마. 그럼 트리스 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두려워 마. 험한 길인 쪽이. 무슨 문제? 트리스, 왔군. 파리왕의 제안 때문에 온 건가? 이야기를 들었나 보지? 나도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네 의견은 어때? 나 같은 인간도 차원 정도 아닌 존재의 이야기를 들어봤자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런 특수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의견을 듣고 싶어. 너는 어떻지? 인간도 차원 정도. 나를 규정짓는 범주는 아니다. 물론 개도 아니지. 그렇다면 나는 자신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나 역시 그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그리고 얼마 전에야 그 답을 내렸지. 나는 사냥터지기 팀의 친구다. 친구. 혈연, 지연, 출생 성분 등
그런 천부적인 것들로 자신을 규정하는 게 자연스럽고 쉬운 길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후천적인 입장으로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내가 있을 곳과 나의 친구들을 스스로 택했다. 그래서 지금 빅터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다. 너도 그러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트리스, 대답해라. 트리스, 네가 있을 곳과 네 소중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지? 이것으로 완전히 결심이 섰어.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려고 온 사마르, 이런...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제가 몰래 공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 어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은? 이상하군요. 틀림없이 전력으로 공주님을 말릴 줄 알았건만 오히려 공주님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려고 하다니. 인간들이란 참으로 기묘한... 그래, 정말 기묘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그 존재들 덕분에 내 답도 정해졌어. 가자, 사마르. 파리왕에게 대답을 들려주라. 그렇게 하지요.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라. 그게 사냥이고 삶이다. 그 답을 감당할 수 이제부터 있겠어? 파리왕에게 들려줄 거야. 너는 어떻지, 사마르? 너도 답을 정했어? 제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마룡왕의 따님인 당신을 위해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 길을 제시하는 것. 그런 다음엔 공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저의 답입니다. 나는 신경 쓰지 마. 너는 너의 믿음에 따라 움직여.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이 자유의지니까. 자유의지라. 그거 참 듣기 좋으면서도 낯선 말이군요. 더 큰데만 발톱 끝이야. 맞서주겠어. 바람이 불 거야. 내 눈을 봐. 가스찬 소환. 마무리. 바로 필성. 몰아쳐라. 도망 못 칠 거야. 가스찬 저거 대야 넘기겠어. 공포가 보였어. 바람이 불어. 돌아왔구나. 용의 딸 검사여. 그대도 함께 왔군. 파리왕 폐하께 인사를 올리겠나이다. 여기 공주님을 모셔왔습니다. 수고가 많았다. 마침 식사도 끝낸 참이야. 확실히 연약한 몸으로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없군. 왕님을 서둘러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그 전에 네 대답을 듣기로 하겠다. 대답을 들려주기 전에 하나만 확인할게. 파리왕, 만일 내가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지? 거절한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네가 그런 우행을 범한다면 조금은 화가 날지도 모르겠구나.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이 일대에 있는 살아있는 것 전부를 먹어치우게 될지도 몰라.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내 대답을 들려줄게. 파리왕, 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나와 함께해온 사람들은 모두 내 자유의지를 존중해줬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해줬지. 하지만 넌 비페라를 이용해서 이빈나의 자유의지를 억압했어. 그것은 사실상 내 자유의지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지금 네 말에 따르지 않으면 누군가를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어. 나는 그런 자와 함께 걷지 않아.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걸을 거야. 그게 내 결정이고 방랑 끝엔 내가 내린 답이야. 과연 장고 끝에 어리석은 답을 냈구나. 파리왕, 그 상태에서 위상력을 대량 방출하는 건 위험해.
그건 급조한 몸이니까. 지금 그 규격으로는 순식간에 임계점에 도달할 거야. 곧 육체가 붕괴되고 우리 차원과의 연결점이 소실되겠지. 그래, 잠시 흥분한 모양이군. 용의 딸, 역시 아직 어리구나. 그렇기에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수 없군. 온건하게 나가고 싶었으나 약간의 교육을 해줘야겠구나.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내 딸로 삼겠다. 방랑자, 무슨 짓이냐? 지금 이 몸의 일격을 막은 것이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몸은 이미 공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하였으니 공주님께서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상 이제는 저도 공주님의 뜻을 따를 뿐 용서해 주십시오. 파리들의 왕이시여.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냐? 이건 다소 화가 나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둘 다 한꺼번에 덤벼라. 오만함의 대가, 고통으로 치르게 해줄 테니. 옵니다, 공주님. 그래, 가자, 사마르. 기하군. 공격을 한 건 내 쪽인데 내 손이 오히려 부서지다니. 말했잖아? 그 몸으론 무리라고. 그 합성 차원종으로는 네 강대한 힘을 감당할 수 없어. 인간이 만든 몸으로는 고작 이 정도가 한계로군. 참으로 조악하구나. 그러면 어차피 쓸모가 없어진 이 팔. 자, 나의 한쪽 팔을 대가로 열려라, 문이여. 그리고 날아와라, 나의 억만에 이르는 병사들이여. 이건 파리들의 날갯짓 소리. 이대로는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은 피하시죠, 공주님. 인간들과 함께 하기로 한 이상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어. 도망쳐도 소용없다, 용의 딸. 네 운명은 정해졌으니 억만의 날갯짓이 그 운명을 노래하리라. 유익한 실험 이야기. 드리스 씨, 들리시나요? 차원 재난 경보가 10분 사이에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차원종이 나온 건지 짐작도 안 되네요. 정말 힘들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미안해, 김시환. 내가 제안을 거절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요, 천만에요.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기로 해주셔서. 솔직히 반쯤은 저쪽으로 가시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전쟁 포로로 대우한다는 것에 불만이 많아 보이셔서. 그건 확실히 불만이긴 해. 마음대로 이동을 못한다는 부분은 더더욱 불만이고. 하지만 그건 내가 힐데가르트 총장과 직접談판을 짓겠어. 언니와 내 처우에 대해서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인류와 함께하는 길을 택했어. 이 사실은 그녀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과연 생각이 깊으시군요. 그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쩌실 거죠? 그야 뻔하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항하는 수밖에.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그때는 저도 전력으로 그 반항에 동참해드리죠. 자, 차원종이 정신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대가가 이거라면 기꺼이 치르기로 하죠. 그래. 이드리스, 우릴 믿고 가자. 우리의 소중. 면담 훈훈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긴 하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차원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라니, 나가서 차원종들을 교란해줘.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방호벽을 조작해서 차원종들을 격리시키고 유인해야겠군요. 트리스 씨는 나가서 차원종들을 없애주세요. 가능하면 사마르 씨와 함께 말이죠. 그분도 우리와 함께하기로 하신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 그러고 보면 함께 복귀하셨을 텐데 어디로 간 거죠? 저기 있는 것 같아. 이빈나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나 본데? 그럼 가서 사마르 씨의 의중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출동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리죠. 부디 다음에도 웃으며 헤어질 수 있고. 공주님, 트리스 씨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요. 아주 조금 요만큼. 요만큼이라고 말하면서 팔은 꽤 크게 벌리네? 그런데 사마르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게 말이죠. 옵니다. 용케 막았군. 비페라? 네가 올 줄 알았지. 파리왕의 명을 받고 이빈나의 각인을 활성화시키란 말이야. 공주님, 이빈나의 각인을 활성화시킨다고? 파리왕 폐하의 명령이다. 제안을 거절한 공주님께 벌을 내리는 의미로 우선은 그 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라고 하셨지. 그 각인을 완전히 폭주시켜서 말이야. 비페라. 역시 파리왕의 편을 드는군. 공주님이 슬퍼하실 일을 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공주님의 신하인가? 우습구나. 그 공주님이야말로 우리 일족 모두가 슬퍼할 선택을 하셨다. 공주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파리왕을 따르는 것만이 일족 부흥의 유일한 길이었거늘. 일족이라고 해도 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부화한 다음 날 돌봐주기 위해 배치됐던 뱀들은 오히려 내 동료들을 해치려 들었지. 그 중에는 비페라, 네 동생도 포함되어 있었어. 그리고 설령 일족을 부흥시킨다고 해도 파리왕과 함께하는 길은 선택하지 않겠어. 내가 거절하자마자 폭력을 써서 나를 제압하려 했지. 그런 폭군의 딸이 되는 건 사양하겠어. 그래서야 분노의 위강을 벗어버린 의미도 없으니까. 이런 철부지 같은. 공주님이 대체 뭘 하신다는 겁니까? 그저 잠자코 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형이 되셨으면 좋겠을 것을. 이제 그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를 치르시길. 공주님의 벗이 고통 속에서 죽는 걸 보여드리죠. 각인이여, 발동을. 네 녀석, 방랑자, 지금 날 뵌 것이냐? 미친 것이냐? 어째서 네가 날 뵌단 말이냐? 미쳐버린 것은 너다. 공주님께 거듭 불손한 언사를 하다니. 이제부터 이빈나는 내가 지키겠다. 고작 한 자루 칼로 무엇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날 붙이로는 내 마법의 영창을 뵐 수 없어. 말은 뵐 수 없지만 그 말을 하는 너를 뵐 수는 있겠지. 그리고 너는 굳이 각인을 발동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타났다. 나나 공주님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걸 보면 분신이든 본체든 대상에 가까이에서 주문을 들려줘야 각인이 발동되는 게 아닌가. 그게 사실이라면 각인의 발동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곁에 다가온 너를 베는 것으로 말이야. 네 이놈 배신자 뱀이. 저대로 놔두면 공주님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인간에게 이용당하기만 하다가 끝나버릴 거야. 나도 그것이 염려되어서 고집을 부렸고 무례인 줄 알면서도 공주님께 이 여정을 강요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는 과정, 그리고 파리왕의 앞에서 보여주신 그 당당한 모습, 그것들을 보고 나서 깨달았다. 모든 것은 이 늙은 몸의 괜한 참견이었다고 말이야. 사마르, 공주님을 잘못 재단한 죄가 큽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공주님, 이제부터는 그저 공주님의 칼날이 되어 공주님의 적을 베겠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늙은 검사. 그리고 트리스, 네가 일족을 버렸으니 나 또한 널 공주로 섬기지 않겠다. 늙은 검사와 함께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공포에 떨어라. 떠나갔네요. 어이쿠, 조심하시게. 죄송해요. 다리가 풀려서 그만. 공주님, 허락해 주시면 당분간 이빈나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언제 또 비페라가 이빈나를 해치러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 그렇게 해. 나타난 차원종을 막는 건 나 혼자 하겠어. 나의 칼날이자 나의 스승, 사마르.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주인이신 트리스님, 부디 이 여정의 끝에서 공주님만의 길을 찾게 되시길. 볼 수 있는 데에 쓰다듬어 주. 크리스, 복귀했군. 이쪽도 차원종들을 처치하고 복귀한 참이다. 수고했어, 빅터. 너무 쓰다듬지 마라. 기왕 쓰다듬을 거면 다른 쪽 목덜미도 쓰다듬고. 차원종 처치. 생각했던 것만큼 까다롭지는 않았어. 파리왕이 강력한 적들을 불러올 줄 알았는데 말이야.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어. 동감이다. 지금까지의 작전과 그리 다를 바가 없더군.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이건 함정일 수도. 왜 그래, 빅터? 낯선 냄새가 난다. 이 냄새는 나타랑 비슷한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자인가? 뭐라고? 서두르자.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는 거다.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도울 수 있는 건 저 김시환 대장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말이죠?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적들 말이에요. 파리왕이 큰 소리를 친 것 치고는 공세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숫자만 늘었지 다들 위험성이 적은 10중형 차원종들 뿐이고요. 확실히 그 점이 저도 걸리긴 했어요. 당신은 의견이 있나요? 사마르 씨? 확실히 비페라라면 더 교활한 수를 준비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에 충실하면 돼. 자기 자신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된다. 나는 이빈나를 지키겠다. 사마르 씨, 고맙습니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 목소린 다들 준비해라. 오르샤! 소용없다 비페라. 칠흑 속이든 성광 속이든 내 칼은 무뎌지지 않아. 이미 네가 있는 곳은 파악했다. 그러냐? 그럼 이건 어떨까? 오른마크다. 저주의 각인이여, 발동하여라! 저주의 각인이다. 이빈나 뒤로 피해. 사마르 씨, 왜 그러세요? 전 아직 안 아픈데? 저주의 각인은 대상을 바꿨다. 늙은 방랑자. 네 녀석으로 말이야. 지난번에 찾아와서 널 도발하고 일부러 공격을 맞아준 건 내 피를 내게 묻히기 위함이었다. 뭐? 그럼 어째서 그 자리에선 물러난 거지? 널 방심시켜서 공주님이 개별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지. 이걸로 방해꾼은 없어졌다. 소용없다. 날 각인으로 봉쇄하는 동안에는 너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어. 이전엔 내가 동지로서 네 손을 대신했으나 이젠 네 곁에 그런 자는. 새로운 동지라면 이미 마련해뒀다. 네 차례다. 나와라. 운이 좋았군, 대장 나으리. 위상력을 잃었어도 감까지 잃진 않은 모양이야. 애초에 목표가 네가 아니긴 했지만 말이지. 네 녀석은 누구지? 이런 섬광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니.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장비 따윈 없어. 그저 애초부터 눈에 뵈는 게 없는 녀석이었을 뿐이지. 설마 당신은? 그래, 나는 루퍼스. 늑대계 팀의 루퍼스다.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라. 죽다가 살아났군. 오명 위상에 노출돼서 어차피 오래 살진 못하겠지만 그래서
왜 날 구해준 거지? 네 녀석의 마음에 들었거든. 한편 나의 동지인 늙은 방랑자는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야. 그러던 참에 플레인게이트의 동향을 확인해봤지. 그리고 네가 하는 말도 들었다. 자유보다는 임무를. 그게 네 신조라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전에 고용주를 잃었군. 임무에도 실패했고. 만회할 기회를 주마. 우리와 함께 가자, 인간.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아닌 고용주를 섬기는데 거부감이 드는데 보수는 어떻게 되지? 다 죽어가면서도 보수부터 찾는 거냐? 우스운 인간이구나. 우선 네 목숨을 구해주마.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나를 섬기는 그분께서 더 큰 힘을 너에게 내려주실 거다. 지금의 가짜 늑대개 녀석들을 모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일까? 그야 물론이지. 좋아, 재밌겠군. 인류를 반역하는 임무라. 그것도 우리답지. 그것도 늑대개 타워. 사마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고 보니 플레인 게이트에서 나올 때 비페라가 큰 상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있던 게 당신이었군요, 루퍼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간을 배신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목숨도 구해주고 힘도 준다잖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너희 나에게 그걸 주지 않았잖아? 하지만 그만두시죠.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알 것 같네요. 저런 부류의 인간은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소용없어요. 변하지도 않고 변할 생각도 없는 자예요. 완전히 비틀린 인간. 그래, 그쪽이 내 본질을 더 잘 이해해야 하는군. 루퍼스, 잡담은 그쯤 해라. 어서 임무를 완수하는 거다. 아, 그렇지. 알았어. 그 방은 안 돼! 오, 이 방에 정말 중요한 게 있나 보지? 이건 관짝 같은데? 이게 회수해야 할 게 맞아? 그래, 그거다. 주인님을 위하여 회수하는 거다. 예스, 맴. 회수 완료. 이만 돌아가자고. 안 돼. 그것만은 무리예요. 도망치세요. 비페라! 역시 강인한 전사이긴 하구나. 이토록 장시간 각인에 시달리면서도 아직 숨이 붙어 있다니. 하지만 이제 그 몸은 넋마나 다름없어졌을 터. 이것으로 알았겠지. 너는 내게 정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목숨을 거두러 와주마. 공주님, 그럴 수가. 우리가 나가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했군. 당했어. 완전히 적에게 놀아났다. 죄송합니다, 공주님. 모든 게 저의 어리석음 탓입니다. 사마르 씨,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그나마 각인이 자네에게서 사라진 게 다행이야. 그것만 보자면 마음이 가볍기도 하군. 사마르 씨. 김시환, 대답해줘. 루퍼스와 비페라는 저 방 안에서 뭘 탈취해 간 거지? 그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었어? 중요했죠. 중요했지만 적이 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휴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부여된 비밀 임무가 하나 있었죠. 그 임무에 따라 이곳의 연구팀과 협력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저들이 탈취해간 그 상자 안에는 그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었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깊고 중요한 거였어요.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대체 그게 뭐였던 건데? 그 상자 안에 있던 건 바로 그것이 공주님의 뜻이라면 다들 수고했어. 이것으로 필요한 마지막 파츠가 확보됐네. 몇 가지 처리만 더 끝마친 뒤에 일을 끝내겠어. 모든 것은 주인님을 위하여. 아주 잘해줬다, 인간.
무슨 임무든 확실히 수행한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군. 당연하지. 근데 이 안에 든 건 대체 뭐지? 뭔데 그렇게 김시환이 사색이 됐던 거야? 궁금하면 열어봐. 어차피 이제 곧 사용해야 할 테니까. 그래? 그럼 어디? 뭐? 이건... 어이! 이건... 인간의 시신인가? 폐하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선한 숙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숙주인 인간의 자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마스테마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인간의 기억으로 탄생체가 오염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죽은 인간을 이용하기로 했어. 시신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게끔 마스테마도 개량했고, 시신이긴 하지만 신선도 측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들이 자기들의 실험을 위해서 시신을 철저하게 냉동 보존했으니까. 게다가 이 숙주는 위상 능력자야. 그것도 가장 강력한 위상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인간 중 한 명이지. 적합성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숙주는 없을 거야. 단언할게. 이 남자의 시신은 네 왕의 강림에 있어서 최적의 먹이야. 어때? 너도 동의하지, 루퍼스? 그 남자는 최강이 맞잖아. 그야... 그렇지, 트레이너. 면담 시... 트레이너 강준성의 시신이었다고? 어째서 그분의 시신이 여기 있었던 거죠? 차원 압력 초커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연구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구 중에 초커가 멋대로 작동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준성 요원님은 생전에 자기가 사망하면 자기 시신을 대상으로 초커를 연구해달라고 하셨어요.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바이올렛 대원님을 제외한 늑대계 팀에는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요. 그럴 수... 그 시신을 가지고 저들은 뭘 하려는 걸까? 왕의 소환. 저들은 파리왕을 이 땅에 소환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제약 때문에 파리왕 수준의 강자는 이 땅에 강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변칙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이쪽 차원의 과학자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화신체를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 심는 것으로 말입니다. 인간의 몸 속에서 내부 차원의 제약에 모두 적응한 다음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 자신의 정신만을 그 화신체에게 적용합니다. 그것으로 본인이 강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 개념은 마스테마군요. 부산에서 끔찍한 사건들을 불러일으켰던 악마의 연구, 호프만 부부가 자행했던 연구였어요. 마리아는 그들의 후계자라고 했지. 그럼 저들이 강준성의 시신을 훔쳐간 건 왕의 제물로 삼기 위함이군요. 이 벌레 같은 녀석들! 면담 신청이... 형, 심정은 이해? 미안. 나답지 않게 화를 냈군. 그럴만도 하죠. 시체를 욕보이려 하다니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게다가 그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의 동료이자 영웅이셨던 강준성 요원님이라니. 언니에게도 그 남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언니는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기쁘고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지. 진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보다 더 딸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 언니의 소중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막을 거야. 당장이라도 나가서. 잠시만요. 무턱대고 혼자 나가셔도 승산은 없어요. 일단은 작전을 세우고... 잘 들려? 나는 연구원인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 씨! 이거 참... 정말 보고 싶었던 분이 연락을 해오셨군요. 자수라도 하겠다고 연락하신 거라면 참 기쁠 텐데 말이죠. 유감이지만 그럴 수는 없어. 나는 아직 해야 할 연구가 있어서. 연구... 하나만 묻죠. 정말로 마스테마를 이용해 강준성 요원님의 시신을 숙주로 삼으려는 건가요? 아니겠죠. 설마... 시신을 이용해서는 부화가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량했어. 과학이란 늘 어제보다 발전해야 하는 법이야. 아무래도 진짜로 그 미친 짓을 하려는 모양이군요. 당신, 그러고도 인간인가요? 어설픈 휴머니즘의 개입은 연구에 차질을 줄 뿐이야. 문외한이 참견하지 말아줬으면 해. 그보다도 트리스? 비페라한테서 전원이야. 너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데? 용건은? 몰라.
직접 듣지 그래?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잘 모르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통 없이 죽느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느냐, 그 정도 차이가 아닐까? 과연 좌표는 보내줬으니 확인해. 그럼 안녕. 노골적으로 함정일 것 같은 제안이군요. 하지만 만나보겠어. 트리스 씨, 어차피 지금은 다른 수가 없잖아. 그 만남으로 뭔가 타겟책이나 새로운 정보가 생겨날 수도 있을 거야. 나도 동의해, 형. 어쩔 수가 없군요. 공주님, 그럼 하다못해 저도 함께. 아니,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 조금 더 쉬고 있어. 비페라가 또 각인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트리스 씨,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 마.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부디 다음에도 웃으며 헤어질 수 있길. 공주님, 잘 오셨습니다. 지난 공주님의 결정과 관련해서 다소 무례한 언동을 드린 것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호소하고자 공주님과의 만남을 청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미 아실 테죠. 글쎄, 나 아기라서 잘 모르겠는데.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부디 바리왕 폐하의 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만 해주신다면 바리왕의 지원으로 우리 일족도 부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제안이라면 이미 거절했을 텐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저들과 함께 해봤자 공주님한테 놓인 건 공멸뿐입니다. 공주님 개인만이 몰락하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용의 일족이 모두 사지로 내몰릴 테죠. 그런데도 제안을 거절하시겠단 말씀입니까? 비겁한 논리야. 내가 부화할 때까지 네가 한 일이 무엇이지? 인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태어나게 되니까 이제 와서 공주의 책임을 운운하다니. 그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파리왕에게 무조건 의지하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내 눈에는 일족의 모두가 벌레의 먹이나 숙주가 되는 미래밖엔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들과 완벽히 같은 학렬에 설 수는 없겠지만 그게 문제야. 우리는 저들과 완벽히 동등한 선에 설 수 없어. 그렇게 시작해버린 이상 마지막까지 그 차이는 이어질 거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들에게 있어서 우린 식량이자 착취의 대상일 뿐일 테지.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식량으로라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고고하게 일족의 몰락을 기다리는 게 공주님의 정의입니까? 글쎄,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파리왕의 딸이 되는 것이 답이 아니란 것만은 알아. 그래서 거절했어. 설령 그 끝에 기다리는 게 멸망이라고 해도 난 자유로운 채로 죽을 거야. 그렇다면 철부지 공주여, 그 의지를 죽이고 꼭두각시로 삼아주마. 너와 일족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저 일족을 대표하는 공주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그래, 그게 처음부터 네가 나한테 바라던 모습이었겠지. 나도 마지막까지 저항하겠어. 내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포가 보였어. 빈틈이 없을 거야. 제법 많이 성장했구나. 지지 않아. 마음이 안 통해도 내 칼로 길을 열겠어. 어이, 마녀. 인간, 무슨 일이지? 교섭이 결렬됐으면 얼른 복귀하라는 왕의 지시다. 배난 행동은 삼가라는 말도 덧붙이더군. 테리스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도 하셨고. 내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건가? 마지막 기회를 놓쳤군. 철부지 공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도 이 순간부터 너를 완전히 적으로 인식하겠어. 다음에 만날 때도 그런 태도가 유지될지 기대되는구나. 그럼 다시 만나자. 루퍼스, 왜 안 따라가는 거지?
할 말이라도 있어? 혹시 강준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그분은 트레이너님일 뿐이야! 그래. 그럼 트레이너님이라고 하자. 넌 그 트레이너님의 시신을 파리왕의 제물로 바치는 일에 협력한 거잖아? 정말 임무라면 뭐든지 하는구나. 그게 늑대계의 정신인 거지? 그래. 맞아. 그 남자도 결국은 그 정신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저렇게 죽어버린 거야. 그래. 약해 빠진 녀석은 먹이가 되어야 해. 그게 늑대계 정신이야. 늑대계 팀이란 그래야 해. 그래. 네가 그걸로 만족한다면야. 네 녀석. 왜? 공격하게? 하지만 파리왕이 그러지 말라고 명령했다면서. 명령이 전부잖아. 안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 난 갈 거니까 임무를 완수해야 해. 아무리 더러운 임무라도 말이지.